오늘 유시민 작가가 공개적으로 조국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원래 지지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본격적으로 또 지지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평택을 선거를 보고 있으니까 만약 저기서 뭐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걱정하신 방향으로 막 간다는 예. 뜻이고. 그래서 저는 그 조국 후보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끌어나가는 그런 권력 쟁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서 앞을 보면서 이렇게 태도를 바꿔 나가야 돼라는 인식을 일으키는 데에는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예, 자 유시민 작가 오늘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가서 했던 발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발언 핵심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그 진보 진영의 작은 정당과 통합과 연대에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혼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조국 그냥 지지한다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앞에서 지금 별로 납득은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조국 신당이 작은 정당인가요? 아. 작죠. 작은데 의원이 12명이나 됩니다. 원래대로 한 명도 되면 안 되는 뭐 지지율로 비교해 보면 한두 명 정도 돼야 될 정당인데 예. 12명이나 있는 정당에 한 명 더 되면 13명이 되는 정당인데 예. 이게 작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예. 앞에 부분은 사실 크게 뭐 와닿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걱정된다 조국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이해가 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제가 이해가 잘 뭐 조국 되면 좋겠다. 뭐 어. 그거는 뭐 본인 취향이나 이런 거니까 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조국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예. 그렇게 읽혀져요. 일단 뭐 이슈민 작가 얘기는 또 다 안 듣고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또 뭐라 할까봐 하실까봐 또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는데. 49%를 받아갖고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 데려다가 장관시키고 다 하면서 왼쪽에 있는 정당들 왼쪽에 있는 작은 정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쪽 인사들을 기용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어떤 연합도 안 하고 있다. 걱정된다. 필요할 때만 국회에서 함께하고 선거연합 안 하고 있다. 박진영 부원장님. 선거연합에서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안 한 건 아니고요. 대선 때도 연합을 했고요. 예. 다만 정부를 운영하는 데서 연합 정부를 하는데 왜 적극적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뭐 유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음. 분석하는 거는 저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아. 저도 오늘 급하게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림. 유시민 작가님이 평택 선거를 보면서 한국 정치의 모순된 점이 다 보여서 우려스럽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 저는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예. 평택 선거에서 한국 선거에 희망을 봤다. 자, 왜 희망을 봤느냐? 야. 제 그래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BC 그 벤 다이어그램이어서 야 이거 좀 확대해 보세요 카메라로. 자, 좀 확대해 주세요. 예, 네. 자 확대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네. 바람직한 정당 체제 다당제하의 중도 양극화. 박진영 교수님 설명해 네. 주세요. 정치는 이익 대변인데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좋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아. 다당제가 되면 좋다라는 예, 예. 뜻인데 예. 근데 너무 다당제가 되면은 어. 서로 통합이 안 되고 의견 분열이 돼서 사회가 분열됩니다. 예, 예. 그래서 다당제인데 예, 예. 중도로 수렴해서 아. 두 가지 의견으로 중도 진보 중도 보수로 모이는 것이 아. 정치가 안정적이다라는 아. 이야기인데요. 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선진국 정치에서 모두가 다 어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좌우가 있습니다. 예. 이념적 스펙트럼을 극우에 황교안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이동 씨는 중도 보수 정도 됩니다. 예. 합리적 보수 괜찮습니다. 예. 김용남도 중도 보수에서 보수 중도 정도 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사이드인데 예. 조국 대표도 중도 진보 정도 됩니다. 김재현은 진보 정도 됩니다. 예. 자, 요렇게 지금 우리 평택 선거가 아주 다당제 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로 수렴되어서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자, 여기서 연대 이야기를 할게요. 연대. 좋은 연대는 무엇이냐? 다른 곳과 연대하는 것이 진짜 연대입니다. 아. 왜? 다른 곳과 연대해야지 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예, 통합이 됩니다. 자,
보세요. 김용남이 원래 민주당 사이드에 있지 않아요. 예, 예. 그죠? 예. 중도 보수였는데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맞아요. 이미 김용남과 민주당은 대선 때 연대를 한 겁니다. 아. 큰 틀에서 연대를 해서 표가 온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조국 대표는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원래 민주당 사이드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가 전략적으로 먼저 우선 연대 대상인지 표시가 나죠. 예, 예. 조국 대표하고 연대하지 않더라도 대선 때 그 표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쪽으로 오는 거고요. 김용남 씨라든가 중도 보수표는 연대를 해야지 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비판을 무릅쓰고 DJP 연대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 진보를 먼저 챙기지 않고 중도 보수를 먼저 챙기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범 여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심정적으로 같은 진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손을 뻗어서 저 오른쪽으로 가면 유심 작가가 말했던 그 통합과 연대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건데 그렇죠. 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말씀인데 박 변호사님. 더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심 작가님보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이 저는 좀 더 와닿거든요. 예, 예, 예. 맞죠. 연대를 하는 게 뭐 음.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자기 진영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대편한테 손 내미는 게 연대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그 얘기는 맞아요. 그 행정부 운영할 때는 뭐 지금 보니까 한두 명 이해운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권오을 위원장. 예, 보수 권오을 의원. 예. 몇 분을 이제 예. 하는데 왜 안 했냐 우리 예. 쪽은 예. 왼쪽은 안 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부 맞을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 지금 연대하고 다 동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유시민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모든 것보다는 그냥 조국 후보가 맞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어떤 논리를 좀 끌어들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 생각하니까 저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좀 생각납니다. 예, 있네요. 한 분 있네요. 민주노총 아니 뭐 출신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따지면 한 분 있네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이렇게 막 맞춰 이랬다 악에 맞게 막 말하기 좀 그렇고. 아, 예, 예. 글쎄요, 저는 이 선거 운동이 딱 되니까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아하.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 후보예요.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조국 혁신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명징하게. 예, 그럼 뭐 자꾸 이렇게 말을 막 토를 달아요.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설명할 거리가 뭐가 있나요? 그냥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좀 됐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예, 예. 그걸 뭐 이렇게 풀어서 합니까? 그렇죠. 조국 후보가 더 민주당스럽다면은 이미 민주당에 있었어야죠. 딴 데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입니다. 예. 형식 논리상으로. 네. 그래도 이제 조국 후보는 국회에 등원을 하면 이제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바로 행동할 것이다.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도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승래 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또 억지 논리다.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당선되기 위해서 합당론. 그냥 하는 소리. 아, 그런가요? 그렇게 보이죠. 음. 지금 하면 되죠. 당 대표인데요. 지금요? 국회의원 되는 거 아무 관계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되는 거 이게 뭐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2년 남은 국회의원 그거 하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 표 받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박지원 어르신이 정답 이야기했잖아요. 예. 민주당 합당하려면 지금 사퇴하면 된다. 그게 민주당을 위한 선당무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 주장은 이제 본인이 사퇴하고 당원이 사퇴하고 민주당이 같이 들어오면 뭐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바랄 수 있으니까 큰 정치해라 뭐 이렇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큰 틀에서? 동의하기를 떠나서 내가 민주당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민주당 사랑한다면은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죠. 진짜 사랑하면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유희동 후보가 이제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와 함께 이제 단일화 요거 얘기할 때 저랑 인터뷰할 때 한 2주 전에 이분이 거의 제로에 수렴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두 가지예요. 예. 일단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다 인쇄가 돼버린 상황. 투표용지 별로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1등, 2등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합쳐봤자 1등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희동 황교안. 뭐 정확한 지지율 뭐 이런 건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는 뭐 의미 없어요 지금 합친다고 해도
합쳤을 때 한 시너지가 생겼을 때 가능한 건데 또 둘이 합쳤을 때 1+1이 2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지지자들을 비춰보면. 예. 그래 따져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음. 다만 저는 반대로 이제 그 얘기 같아요. 나 찍어라 사표 방제. 한교안 찍으면 사표다. 예. 나 찍어달라. 아. 그 정도의 효과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단일화 보여주는 해달라. 거죠. 예, 뭐 예. 이런 식의 시그널이다라는 해석인데. 저는 이게 극우 언론의 예. 모략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극우. 예. 왜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단일화를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 후보가 1등이고 조국 후보가 2등이거나 때론 예. 바뀌기도 합니다만 예. 이런 상황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예, 어차피 비슷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제 유시민 작가나 조국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색깔이 비슷해서 합쳐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가 1, 2등 하는데 뭐하러 합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만약에 유이동이 압도적으로 1등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 합치면 됩니다. 그래 지금 합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논리가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과 박민식의 단일화 논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평택에서 진보민주 단일화 하니까 부산 북갑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보수 단일화 해야 돼. 아하. 라는 극우 언론들이 프레임을 짜서 압박을 하려는 네. 모략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황교안, 유이동 합당, 그러니까 단일화 카드보다 또 파괴력 있는 게 김재현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혹은 이제 김재현 후보, 조국 두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남 후보랑 조국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 그 이상의 후반대 지지율이 또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재현 후보가 만약에 조국이든 김용남이든 그 둘 중에 한 후보와 단일화 했을 경우에 뭐 좀 시너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단일화든 뭐 사퇴든 뭐 여러 예, 가지 예.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한다면 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예. 없지 않다고 봐요. 김재현 후보는 근데 이제 이제껏 좀 보면 조국 혁신당의 조하고는 조금 쉽진 않아 보여요. 한다면 이제 민주당이 이겠죠. 민주당이다.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의 뭐 김용남 후보도 뭐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접촉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거라는 게 또 생물 같은 거니까 예. 마지막에 예컨대 김재현 후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사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도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효과의 문제입니다. 음흠. 자, 신뢰의 문제에서 울산, 부산 등에서 예.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뢰가 쌓였어요. 맞아요. 근데 조국 당과는 김재현 후보가 오랫동안 여기서 텃밭을 닦았는데 예.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음. 조국 후보가 옴으로 인해서 괜히 이미 실망을 했어요. 예. 신뢰가 상실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의 문제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수록 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펴보세요. 김재현 후보하고 예, 예. 조국 후보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러죠.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는 먼데 있습니다. 아하. 지지층이 겹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대의 효과가 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신뢰의 문제와 효과의 문제에서 연대의 가능성은 김재현과 김용남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진영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수록 연대 효과는 당연하죠. 높다라는 거네요. 어유 재밌어요, 좋습니다. 재밌어. 예, 우리 또 박진영 변호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재밌어요. 예. 나 일단- 그림이 좋아요. 저는. 그림이 ABC 때부터 그때. ABC 때부터? 예. 저런 그림 너무 좋아요. 자, 이런 건 단일화 얘기가 이제 또 오늘 나오고 있는 곳이 부산 북갑이에요. 여기 이제 또 부산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제 박수영 의원이 이분도 친윤 계열인데 이분이 또 북갑에 무조건 단일화 필요하다라고 오늘 또 딱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차지하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 1위로 나와서는 여론조사 채널A 조사였는데 채널A가 의뢰한 조사였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된 분위기예요. 요 조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첫 그렇죠. 조사 같아요. 3자 대결에서. 예, 1등 된 조사 예. 같은데 그래서 뭐 이걸 골든 크로스가 됐다 하기에는 몰라요. 이런 다음, 숫자가 좀 다음 나와- 조사를 봐야 예.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약간 튀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그 지지율이 빠지진 않고 있다. 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전 조사들도 보면
2등에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요건 1등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고무가 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 고무가 되면 예컨대 박민식 후보가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모습 봤을 때는 포기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이분이 이게 공식선거 첫날에 삭발했어요. 예, 너무 커 보입니다. 사진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잘라주셨어요. 지금 바리깡으로. 어머니가 눈물 흘리시는 이 것 같은데. 정도면 세상에. 단일화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 삭발해놓고 단일화 한다? 상상하기는 어렵거든요. 부산 지역 국민의 의원들이 보낸 메시지 아닙니까, 예, 이거?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간다라는. 끝까지 모습입니다. 간다. 그 삭발도 삭발이지만 어머니가 직접 지금 머리를 이렇게 야. 하는 거거든요. 그 저걸 보면 오히려 뭐 이런 여론조사가 좀 의미를 둘 수 있겠나? 단일하고 관계돼서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딱 삭발 딱 한 다음에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이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화이팅 이렇게 네. 외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없다.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북갑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데 예. 한동훈 후보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러나 이게 표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아.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 드릴게요. 지적해 주세요. 이 설문지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설문지에 단일화 관련 예. 질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무슨 배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소 취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설문지들은요. 예. 최종 질문까지 다 들어야지만이 이게 이른바 샘플로 채택이 됩니다. 맞아요. 민주당 지지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예. 박민식과 한동훈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큰 답했는데 보니까 우리 당 싫어하는 쪽 설문이네. 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이야기 나옵니다. 예. 기분 나쁜데 끊어버립니다. 그다음에 김용문 실장의 배당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우리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여론조사에 끊어버립니다. AI 배당 문제. 네. 이런 거. 이해되시죠? 아하. 즉 설문지 설계가 예.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좀 평상시보다 약간 좀 튀는 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해석합니다. 그게 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그래요. 예. 그럼 하정 후보가 예. 전에 조사는 30대 후반에 40대 예. 초반 나왔는데 예. 7, 8이 빠져가지고 한동훈한테 갔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 후보한테 갔단 예, 말이에요. 예. 그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중간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 가려면 이만큼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간 건데 예. 뭐 예컨대 주식 파킹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그게 이걸로 반영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어떤 기본적으로 하정 후보가 40 전후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30 초반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설명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30.9가 나왔어요. 네. 이번 조사는. 예.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여론조사 추세상으로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뭔가 이제 결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하정 후보가 이렇게 좀 낮는 추세에 대해서 이 추세가 정말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는 네. 이번 주 내내 후반부까지도 이번 주말 지나서 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나타난지 그러니까 볼 뭐가 필요가 이유가 있겠다.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네. 찾기 어렵거든요 지금. 예, 또 이제 그 하정 후보 측에서 이제 그 주식 파킹 논란에서 해명된 것이 또 이 스타트업의 관행이다라는 네. 설명이 또 먹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박진영 원장님 그 의혹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식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요. 예. 제가 모르는 정도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깊게 관심이 있을까요? 다만 이 논란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 혹시 네, 아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싸게 이제 맡겨둔 거예요. 예. 7만 원짜리를 예. 100원에 맡겨뒀으면 예. 나중에 이제 다시 복귀했을 때 예. 그만큼 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받았을 때 그 예.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예. 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예. 그 스타트업이나 이 AI 업계에서 예.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예. 그 설명이 저는 뭐 틀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정답이에요. 변호사인 저도 잘 몰라요. 유권자들이 스타트업, 알겠습니까? 예, 스타트업, 예. 그냥 그 공격하고 예. 지지자들은 맞다 하고 예, 그쪽 예. 지지자들 예, 예. 또 반대편 지지자들은 그게 뭔데 이렇게 그런 이슈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파킹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아니라고 아닌 이해를 것 하고 같다. 있습니다. 예. 자, 요번 얘기하고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김민수 최고위원 이분이 언론에 주목 안 받다가 드디어 좀 오늘 딱 주목을 받았는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배현진, 박종원, 고동진 의원이랑 부산 북가에서 치킨을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옷을 입고 기호 2번이 아닌 6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는 의원들이 있다. 제정신이냐? 선거가 끝나도 처벌해야 된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 처벌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애매하죠. 애매하죠. 지지 예. 활동을 했는지 밥도 못 먹냐?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나서 치킨만 먹었는지 치킨을 못 먹냐? 예, 사적 관계의 예. 이 교분이었는지 예.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확신범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맞잖아요. 예, 사실.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봐서 예, 예. 근데 물어보는 거를 사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당의 윤리위원회라든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질문을 던져서 물어봐서 예. 이분들이 나는 한동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든가 한동훈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발언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해당 행위자로서 윤리 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김민수 최고의 해당 발언한 영상 봤는데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더라. 이거랑 삭발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김민수 최고 화가 엄청 아침에 났고. 아마 김민수 최고가 했을 맞아요. 얘기거든요. 최고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선거운동하면서 박민식 박민식 의원은 네. 삭발을 어머니를 네. 통해서 네.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 보여요.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거나 이러면 이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 후보가 걱정해야 될 이쪽이에요. 삭발이나 김민수 최고의 발언들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하정으로 공격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 한동훈 진영도 여전히 강고하다. 강구합니다. 이런 셉니다.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주요 격전지 재보선 지역을 좀 살펴봤고요. 또 이제 광고가 있네요. 이제 두 번째가 가기 전에 안내 말씀. 자,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 잘 비교하시자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정수기 이런 매월 렌탈비까지 비교하는 경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 그냥 지나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 인터넷 TV 신규 가입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쓰던 휴대전화 그대로 통신사를 변경하시면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박 변호사님.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던 곳이고요. 예. 8억 이상의 보정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비교원에서 렌탈 가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 TV, 휴대폰 통신사 변경,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시 차액 120%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확실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타사보다 혜택이 적으면 120% 보상제를 한다. 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도 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께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1671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한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함께할수록 더 큰 혜택.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 시 추천한 지인이 가입할 때마다 무조건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왜 이마트 상품권이야? 16710-2571 전화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지원금들 꼭 챙겨가세요. 예. 커피 쿠폰은 아닙니다. 예. 자, 1670-2571. 그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6월 6.3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두 분입니다. 정청래, 장도혁. 두 당대표, 여야 당대표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자,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정청래 대표는 서울, 장도혁 당대표는 경기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1일 자정 우병물 편집국에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기필코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이 양현종 후보께서 왜 이렇게 목숨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제 출정식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요. 장도혁 당대표는 양양자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 단식 현장에서 이제 함께
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택을 또 가기도 했고 충청도도 이제 장동혁 대표 일정을 잡았는데 자 일단 두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뭐 정청래 대표 행보는 뭐 맞죠. 서울에서 하는 서울에서 게 예. 뭐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방법은 없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상징적인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뭐 꽂히기도 그게 하니까 맞다고 보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예. 글쎄 장동혁 대표 선거 운동이 참 눈에 띕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좀 관계가 그래서 그런지 오세훈 시장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보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양양자 후보 쪽에 간 것 같은데 예. 양양자 후보가 지금 단식을 그만하는 거 삼성 그 노조 때문에 단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뭐 지금은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예, 예.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 맞게 지금 아마 시작을 행보를 지금 그러니까 벌이는 삼성전자 것 같아요. 노사간 대타협 촉구하면 단순히 농성을 했는데 네. 타협됐으니까 이제는 할 이유가 없죠. 예, 이제 뭐안 내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내일부터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표 들어갑니다. 예, 예, 조합원 투표. 예. 예, 누나 식사하세요. 삼성 출신이니까 또 네, 후배들 네, 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거니까. 예. 그 이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진지한데 웃겨요. 아, 예. 근데 너무 진지해. 아, 저기 삼성 가시기 전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를 너무 그 쪽으로 이제 편향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노조에 대해서 질타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아, 너무 좀 우리하고는 다르게 모든 것을 아, 보고 있다. 예, 예. 좀 재밌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아, 좀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하. 뭔가 하면은 예. 지금 저는 이제 이 한국 정치 전체로 보는데 예. 한국 정치 전체에서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에게 중요한 곳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대구하고 PK 단체장이에요. 이게 민주당이 갖고 오면은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 구도를 깨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그 본거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뭔가 하면은 한동훈 지역구예요. 여기에는 예.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 둘 다 한동훈이 탈락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가는 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전략적으로 이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좁혀서 민주당으로 오면은 민주당 당내 정치에서는 전북하고 평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전북하고 평택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못하면은 어. 정청래 대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양의재 후보는 그 삼성전자 앞에 단식을 했는데 여기 이제 공장 멈추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네. 이분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사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조 편이에요? 아니면 사측 편인 거예요? 좀 모르겠어요. 메시지가 그걸 명징하지 좀 않아서. 명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단식을 했을 때는 사실 단식을 위한 단식이 아니고 뭘 요구 사항이 확실해야 되고 그 예. 요구가 받아들였을 때 예. 이제 그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노사의 대타협을 촉구하기 위한 기한 없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사의 거의 대타협했잖아요. 대타협했으니까 노사 모두를 향한 메시지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참 뭐 예. 답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식사하셔도 하시고 되고요. 돼.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단하셨어요. 성공한 단식이에요. 8시간 전. 아, 성공한 단식이에요. 단식이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폴리티컬 아이덴티티가 있단 말이야. 예.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임원 출신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유지해서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분은 또 다른 저는 자산 축적이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아하. 그렇게 봅니다. 아하. 이게 잘한 활동이에요. 아, 잘한 활동이다. 네네네. 예. 자, 일단 양당 대표 오늘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선거 첫날 추정식을 열심히 했는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이제 최근 그 선거구도가 복잡해진 전북을 찾아가지고 후보들 공약 발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첫날 전북을 갔고 박주민 의원 선거의사단 단장이거든요. 이분이 또 이제 전북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김관영 후보의 선전에 이제 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한판 승부도 이제 김관영 후보와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전북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북이 가장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뜨거워졌습니다. 예. 실제로 전북이 뜨겁지 않은 곳이잖아요. 민주당은 전통 지지층 일방적으로 그렇죠. 예,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게 결국은 당 대표의 저는 앞으로의 당 대표의 그게 다 여기 걸려 있다고 보거든요. 아. 평택을도 뭐 중요하지만 예. 전북 만약에 전북 자치단체장에서 무소속이 되면 만약에 김관영 후보 된다 그러면 김관영 후보는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없을 때 복당한다. 다른 당 대표가 있을 때 복당하겠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선전포고. 전면전 8월 그래서 전당대회 때 나간 낙선을 거예요. 기원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청래 지금? 대표가 바로 여기를 못 가요. 가게 되면 자기 것 때문에 간다 보이니까 자기 빼고 나머지 다 보냈다고 느낌이 와요.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 그 사절 마음은 여기 있어요. 마음. 전북에. 빨리 열심히 가서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선거가 매우 중요해져 버렸어요. 사실상 지자체 선거 중에 사실 별로 눈에 안 띄던 선거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눈에 지역이었는데 띄었어요. 선거구역 중에 되게 눈에 띄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김관영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전북의 유권자들이 심상치 않게 회초리 든 거 나름 아니에요? 회초리를 든 거죠. 당 이제 지도부 공천 이렇게. 과정에서 네. 예, 매끄럽지 못함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보궐선거 지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 공천 과정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 저도 이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런 이제 말이 많은데 예. 결국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 지도부 때문에 생긴 일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가면 해결이 안 되고 증폭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른바 어. 친명 의원들이 아.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아. 물론 당내에서 솔직히 갈등이 있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정당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이 이른바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다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친명 의원들이 대거 가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서로의 지혜와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김관영 무소 후보 혹시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당선되면은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생각보다 좀 적다고 보는데 실제는? 예, 실제로는 적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8월 전당대회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이제 그 선거법 그게 이제 결국은 수사받고 재판까지 가겠죠, 그죠? 예. 거기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이 민주당 진보 지정 내부에서도 이 광주 전남 네. 민심과 또 전북이 민주당을 바라본 민심이 다르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도 좀 전북도 은근히 홀대론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회초리를 든 것이나 해석도 있어서. 뭐 호남 분들이 예.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예. 뭐 국민의당 예, 그때 맞아요, 했던 적도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기억납니다. 정무적인 선택을 예. 진짜 표로서 해주거든요. 예.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조심스럽게 쉽지는 않은데 아.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예. 아주 박빙으로 갈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김관영 지사가 또 얘는 과거에 국민의당 출신 아니에요? 아예 원래 국민의당에 있다가 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국민의힘 아닙니다, 그죠? 국민의힘 말고 안철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국민의당. 옛날 네. 안철수. 옛날에 그 예. 박지원 전 의원도 박지원 후보도 그 같이 같이 계셨던 예. 그 거기잖아요. 그런 예.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모르겠. 뭐 이기게 정당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민주당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다면 정청래 지도부는 조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재임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당 대표 재선임은 또 어려울 수도. 만약에 김관영 되면 예. 의원님 어려워져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커요, 이거는. 아. 안 될 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전북을 자주 가고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하십니까 근데 전북을? 예, 그 인구 대비 민주당 당원 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좀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만금이라는 게요. 맞아요. 1950년도에 나온 이야기고 예. 87년도 노태우 대선 공약이 있어요. 예. 그때 나왔던 주택 200만 원 노후화 돼가지고 재개발 들어가는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뭡니까 제대로 개발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전북이 좀 대접도 못 받고 전북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을 잘 못 챙긴 측면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어요. 전주 쪽에 새만금 쪽 가봤는데 진짜 넓어요. 네. 근데 정말 낙후돼 있고 네.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농사 많이 지어서 땅 필요한 시대 때 논리로서 네. 만든 거잖아요. 네. 그걸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땅이 그렇게 필요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얼마나 여기를 늦게 개발을 해준 거예요. 그 새만금 개발청 거기 또 현대차가 좀 간다 투자한다고 하긴 하는데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이번 선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전북 짚어봤고요. 송호선 대표 이분이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 그 오마이뉴스 결국 논란의 그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더러워서. 그러니까 서러워서라고 했는데 더러워서라고 맞다라고 이제 오마이뉴스 음성 공개 들어보셨어요? 예, 사람마다 이게 영어의 번데기 발음. 더러워서. 서러워서. 뭐 근데 예. 글쎄요, 뭐
이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기도 뭐한데 바이든 날리면보다 더 명확하다. 예, 거의 뭐 그렇게 들리는데요. 예. 남들이 하는 데는 그렇게 들리는데 번데기 발음처럼 또 사람마다는 발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약간은 이해주는 측면으로 그렇게 선회하면 선회해 줍니다. 저 지역적 특수성이 작거든요. 제가 대구대구. 봤을 때는 이거 번데기 발음 아닙니다. 돼지꼬리 발음입니다. 돼지꼬리 발음입니까? 예, 돼지꼬리 발음이 분명합니다. 썰어웠어요? 네, 더. 분명합니다. 어. 그 요게 좀 어디 영향을 줄까요? 중도층에 좀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가요? 라는 부분들고 이거는 정치적 영향보다 예. 정치인의 기본 역사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런가요?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인식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서울 경기 쪽에 또 이러한 논란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안 보고를 하는 보강 절차를 거쳤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원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대에 숨지 말고 직접 GTX 토론을 하자. 계속 토론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철근 관련 논란이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후보는 삼성역 건설 공사 관련해서 그냥 사과를 좀 해버리면 이게 좀 어쩌면 예. 더 간명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예. 그냥 사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거가 시간이 꽤 있거든요. 예. 정원호 후보는 할 게 철근만 하면 돼요. 이제 그래 13일 딴 거 할 남았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13일 남 동안. 차라리 사과를 해서 세고 내가 서울시장 다시 되면 이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오히려 챙겼다 안 챙겼다. 저는 꼬였다고 보거든. 행보 오세훈 꼬였다고. 후보가. 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 사실은 공격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세훈 캠프에 뭐 여러 가지 논란, 뭐 폭행 뭐 여러 가지가 너무 그것 때문에 뭐 방안을 하고 계속 힘들었는데 예, 요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슈 전환이 됐다. 바뀌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은 사람이 자기 꾀에 빠진 거죠. 나는 말 잘하고 토론 잘하니까 내가 변명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거 사실은 사과하고 끝내버렸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문제의 진실 공방은 이거 조사 또는 수사까지 갈 것 같아요. 제대로 보고했는가, 오세훈 시장이 사전 인지했는가 못했는가라는 문제로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사고도 안 났는데 왜 이걸 따지고 들어? 이건 이제 안전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토론하자. 자꾸 이러니까 뺀질뺀질한 오세훈 시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체 이탈 화법을 평소에 쓰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돼 버려요. 오세훈 시장 측의 전략상 실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사 현장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하는데 철근이 있었는데 철근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남았으니까 현대건설도 이거 남았네 하고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서울시가 오히려 더 강하게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 오히려 그럼 토론하면 정원 후보에게는 악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론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빨이 좋아가지고 정원 후보를 윽박질렀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그 토론회를 다 보고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보다 잘했네? 이거 기억하겠습니까? 철근만 기억합니다, 그냥. 철근하니까 갑자기 또 다른 당 후보가 생각나는데. 김철근. 어쨌든 아무튼 철근 이슈, 또 철근 이슈가 서울시에 또 새로운 이슈가 됐다라는 점. 이제 두 분은 이제 다음 주 그 사전 투표 전날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 어디입니까? 오늘 박근혜 북갑, 부산. 오. 북갑을 한번 끝까지 봐야 될 것 끝까지 봐야겠다. 부산 북갑. 끝까지 뜨거운 곳이다. 뜨거운 곳이다. 단일화는 안 된다. 삭발 받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보시죠. 전 부산시장 선거. 부산시장 재수. 네. 박형준 후보. 왜냐하면 한동훈 발언 제가 인정하잖아요. 예. 그게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후보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박형준 구조가 후보래요? 짜여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분 모두 부산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 짚고 오늘 아크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